최근에 그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울산에 있어서, 울산지방법원에 있어서 제가 열심히 봤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그, 보육원에서 잘하시다가, 청소년 때, 그, 보육원에서 뛰쳐나오신 뒤에, 계속 가난한 생활을 하시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가 고파서 음식을 훔치고, 복역을 좀 하다가 나오면 또 일거리 못 찾고, 거리를 전전하다가 또 이제 뭐 먹거리를 훔치고, 이런 분이 계셨는데, 실제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 보조금 월 62만 원이 유일한 수입이었고, 방세를 33만 원 하고 공과금 내고 하면은 16만 원 정도로 한 달을 버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계속해서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아이스크림도 훔치고 스팸 햄도 훔치고 이렇게 드시다가 여러 차례 이제 기소돼서 재판받고 했던 케이스인데, 이분이 이제 또 한 10,000원 정도 상당의 아이스크림 10개를 이제 편의점에서 훔쳐서 나오다가 기소가 되니까 원래대로라면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아시겠지만 넘겨주시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4 제5항 1호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징역 2년 이상의 형에 처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이제 재판하지 않고 담당 판사가 아니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 법률 조항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겁니다. 예.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서를 제가 구해서 읽어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이유는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거고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목적인데, 지금 이 조항의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범죄 동기라든지 또는 범죄가 낳은 피해 같은 것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무겁게 처벌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임과 형벌 간의 불균형이 오히려 초래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법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저 5조의 4, 이 법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탁월한 식견이고 판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판사분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것에 대해서. 경청할 만한 그런 의견입니다. 네. 사실 우리 사회가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면서 가난한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 보장책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에게 식료품 등을 반복적으로 결제하는 사안들이 생기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엄청 무거운 징역형을 처하게 되는 경우, 그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안타까워하시거든요. 실제로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 기사를 제가 봤더니 피해를 입은 편의점 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이 법조항 때문에 사실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법조항에 대한 고민이 저는 좀 다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침 울산지방법원에 우리 이름도 거론해 드려야 되겠다. 이상엽 판사님이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서 그런 논의의 계기가 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몇 가지 좀 추가적인 것들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탄희 의원이 장발장 3법이라고 해서 법을 발의한 바가 있어요. 저하고도 이제 의견을 같이 나누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가난한 분들은 사실 주거를 일정하게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거가 확실하고 명확한 경우에 뭐 체포영장이나 이런 것이 발부되는 요건에서 주로 고려가 되다 보니까 월세면 체포나 구속을 당하고 전세면 체포나 구속을 면한다라는 말이 시중에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는 입법적인 개선점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이요. 그 다음에 벌금 같은 경우, 네. 벌금 같은 경우도 사실 경제력,
이게 차이에 따라서 그 형벌이 갖고 있는 효과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벌금 제도를 좀 개선하자라는 입법도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넘겨보시죠. 아동복지법에 있어서도 보호자가 구속된 경우에 그 아이들 어떡합니까? 그 아이들에 대해서 따로 좀 보호 조치가 작동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법들을 발의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법률들의 어떤 세심함,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좀 보살피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입법자들이 저렇게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할 수 있겠지만, 방금 울산지방법원의 이상엽 판사님처럼 실무 그리고 현장에서 사건을 검토하시다가 이건 좀 불합리하다 그러면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수단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옳은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법을 이제 적용하는 단계에서 경우에 따라서 이와 같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가혹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외를 명시해서 어떤 규정을 마련하는 게 타당한지 그 여부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깊이 검토를 해서 만약 그게 타당하다 그러면 법을 개정하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